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듀 전병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변전 설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조금 양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조금 맛배기 정도만 하다가 딱 끝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 내용이 나중에 여러분 전력공학 가게 되면은 한 3시간 이상 배우는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것만 3시간 이상 배우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 강의는 목적도 그렇고 이 전기 기능사에서는 나오는 문제의 수준도 그렇고 너무 깊게 들어가서 제가 여기다가 3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오히려 전략적으로 효율이 좋지 못하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께 한 적어도 15분에서 20분 만에 이 내용을 문제풀이까지 딱 끝낼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무슨 내용이야? 왜 본문에서는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라고 하는 아쉬움이 다소 있을 수 있으나 말씀드렸다시피 전기기능사 제가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전기기능사 배우는 이 전체 내용은요, 나중에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지나가게 볼 때는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한 3학년 초반까지 배우는 일반적인 우리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한 2년 반 정도 배우는 분량이에요. 적지 않은 분량이죠. 그것을 압축해서 대략 이 강의가 한 20시간 정도 될 테니까 20시간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압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부 부분은 조금 빠르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어떤 거는 설명을 생략하고 문제로 본격적으로 가서 보는 것도 있다는 것을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좀 그렇게 여러분 봐주실 수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수변전 설비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수전 용량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용량 추정이라고 되어 있고 수용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용량 추정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제가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해보죠. 나중에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아니. 저는 건물 지을 생각이 없어요. 저는 평생 여러분과 이렇게 같이 교육으로 만나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건물을 한 5층짜리 건물을 이렇게 올린다고 한번 해보죠. 여기 시내 한복판에다가 5층짜리 빌딩을 하나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5층짜리 빌딩이 나중에 이제 임대를 주려고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임대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건물에는 뭐가 들어올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 당구장도 들어올 수 있고 핸드폰을 파는 가게가 들어올 수도 있고 식당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전기적인 설비는 대충 이러이러한 것들이 들어와도 충분히 전기를 쓸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 목적지가 완전히, 그러니까 이 대상의 목적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추정할까요? 이 면적당 전기를 대부분 얼만큼 쓰느냐 곱하기 전체 면적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부하 용량에다가 부하의 밀도에다가 곱하기 전체 면적을 하게 되면은 전기를 대략 얼마만큼 씁니다라고 하는 그 용량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뭐예요? 추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부하 설비 용량 추정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하 설비 용량을 추정하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대충 용도가 뭔지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는 아마 한 1층에는 한 식당 정도가 들어올 거야. 식당은 보통 전기를 한 요 정도 써라고 하는 그 표준이 있을 테고, 여기 한 5층 정도는 우리가 강당 같은 걸로 사용할 거야 라고 정하게 된다면 강당은 보통 이 정도 써 라고 이제 생각이 될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병원으로 설계된 곳이 있어요. 여기는 병원으로 내가 임대를 줘야지 혹은 내가 병원을 해야지 라고 하는 경우는 병원은 보통 전기를 이 정도 써 라고 하면서 용량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게 되죠. 병원에는 특정한 장비들은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것이 밑에 나와 있는 표준 부하라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표준 부하. 표준 부하는 1제곱미터당 얼마만큼의 전기를 쓴다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여기 공장, 공회당, 사원, 교회, 극장, 영화관, 연회장 이런 데는 전기를 조금 적게 쓰는 데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기숙사, 여관, 호텔, 병원, 학교, 음식점, 다방, 대중목욕탕은 한 20 정도 쓰게 되는 거고, 자, 사무실, 은행, 상점, 이발소, 이용원은 한 30 정도. 그 다음에 주택, 아파트가 제일 큽니다. 주택, 아파트는 한 1제곱미터당 40 정도 쓴다라고 우리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 뭐 나올까요? 주택, 아파트 얼마냐?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요? 40.
그 다음에 학교 얼마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학교 얼마예요? 20이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학교 얼마라고요? 20. 아, 어떻게 외우죠, 이거?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 여러분 학교를 몇 살까지 다녀야 되죠? 20살까지 다녀야 되잖아요. 그쵸? 고등학교까지 다니면 20살이죠. 그쵸? 20. 학교는 20살까지 다닌다. 그 다음에 일반 은행, 상점, 이발소 뭐 이런 곳들은 우리가 다 30 정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거기 위에 수용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수용률은 전체 용량분의 최고 많이 쓸 때의 비율이 얼마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수용률이라고 하게 됩니다. 아래 개폐 장치라고 이렇게 쭉 있죠. 근데 개폐 장치 중에서 3번 자동 재폐로 차단기 요것만 하나 밑줄 치죠. 리클로저라고 합니다. 리클로저는 뭘까요? 다시 닫는 것을 우리가 리클로저라고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배전선로에서 전기적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집에서 전기를 잘 쓰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정전이 됐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뭔가 전기적 이상이 선로에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선로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서 약 80%, 90%는 이 전선이 나뭇가지 같은 데에 걸쳐가지고 순간적으로 전기적 이상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차단기가 전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전기를 끊고서 사람이 와가지고 그것을 다시 켤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은 이 사고 정전에 의한 범위도 넓고 정전에 의한 시간도 더 길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리클로저라고 하는 것이 부착되어 있게 되면 리클로저는 전원을 끊어버린 다음에 조금 있다가 지가 한번 살짝 전기를 다시 넣어봐요. 이상이 있나 없나? 다시 한번 살짝 넣어보고. 이상이 있다 하면은 다시 이제 끊고 없으면 그냥 그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리클로저라고 하고 자동 재폐로 차단기라고 하게 됩니다. 정전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3번에 계기용 변성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서 우리 본 적 있죠, 그렇죠? 변압기에서 특수변압기. 특수변압기에서 어떤 게 있었습니까? 계기용 변압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계기용 변류기가 있었죠. 계기용 변압기에다가는 뭘 합니까? 전압계를 달고요. 계기용 변류기에다가는요, 전류계를 달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또 여기서 설명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영상변류기, 밑줄 하나 있어요. 영상변류기. 지락사고 시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것으로 지락계전기와 조합하여 차단기를 차단하게 된다. 이상이 있을 때 이거를 검출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통으로 되어 있게 되는데, 자, 전선이 이렇게 하나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부하예요. 예를 들어 이쪽에 5A 같다고 해보죠. 또 오는 길에도 여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도 오는 것도 얼마여야 됩니까? 5A여야지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가는 것도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 거고 오는 것도 자기장을 만들 텐데 두 개가 서로 똑같아요. 쌤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통을 만들고서 여기다가 자 이렇게 감지기를 하나 달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갈 때가 5A였는데 올 때가 한 4.5A하게 되면은 위에 있는 자기장이 얼마만큼 0.5A만큼 크게 되죠. 그럼 여기 이렇게 만들어지는 자기장이 이 자기장으로 인해서 다시 이 코일과 만나서 여기에 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기전력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 선로에 뭐가 발생했다? 누전이 발생했다는 거죠. 누전 차단계 동작 원리가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ZCT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영상변류기라고 말하게 됩니다. 다음에 4번 차단기. 차단기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렇게 작은 집에 있는 작은 차단기들도 있는데 이제 조금 큰 용량의 차단기로 한번 가보죠. 여기를 차단기가 일종의 스위칭 작용을 하게 될 때 굉장한 아크, 빛과 그 다음에 열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 빛과 열을 우리가 어떤 걸로 막아줄 것인가 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여기다가 기름을 넣어버려요. 기름을 그냥 채워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오일 서킷 브레이커라고 해서 유입 차단기라고 하게 됩니다. 유입 차단기. 소호 매질이 뭐예요? 오일, 기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CB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ACB는 그냥 기중 차단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보통 여러분 댁에 있는 이런 차단기들 그냥 공기가 막는 거. 그러니까 기중 차단기는 용량이 어떻게 될까요? 용량이 가장 작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ABB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에어 블라스트 브레이커라고 해서 이거는 공기 차단기입니다. 이거는 압축 공기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MBB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자기 차단기입니다. 자기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GCB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가스 차단기입니다. 이때 가스는 SF6라고 해서 육불화황 가스라고 해서 무색, 무취 뭐 이런 가스들이 있습니다. 이거 오존층에는 조금 안 좋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가스를 이용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호 매질에 따라서 이런 종류들이 있게 됩니다. 뭐 V12, 진공 차단기 이런 것들도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공부는 다 끝났습니다. 1번. 배선 설계를 위한 전등 및 소형 전기 기계기구의 부하 용량 산정 시 건축물의 종류에 대응한 표준부하에서 원칙적으로 표준부하 20을 적용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호텔, 병원, 학교 이런 게 20이었죠. 답은 2번. 2번. 사무실, 은행, 상점, 이발소, 미장원은 표준부하가 얼마냐? 30. 3번에 지락사고가 생겼을 때 흐르는 영상전류를 검출하여 지락계전기에 의해서 차단기를 차단시켜 사고 범위를 작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ZCT, 영상별류기. 답은 3번의 기호를 사용합니다. 4번에 수전 전력 500kW 이상인 고압 수전 설비의 인입구에서 낙뢰나 혼촉사고에 의한 이상전압 발생으로부터 선로와 기기를 보호할 목적으로 시설하는 거, 이걸 우리가 필요액이라고 하게 됩니다. 필요액이. 라이트닝 어레스터입니다. 5번, 고압 또는 특고압 가공 전선로에서 공급을 받는 수용 장소의 인입구 또는 이와 근접한 곳에 시설해야 되는 거, 필요액기가 있습니다. 6번, 필요액의 구조는 특성 요소랑 직렬, 갭, 그 사이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어요. 7번, 필요액기의 약호는 LA. LA는 로스앤젤레스가 아닙니다. 라이트닝 어레스터라고 해서 이상 전류를 우리가 방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8번, 돌침부에서 이온 또는 펄스를 발생시켜 뇌운의 전하와 작용토록 하여 멀리 있는 뇌운의 방전을 유도하도록 보호 범위를 넓게 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이거 필요액기의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필요의 침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필요의 침의 종류가 이온 방사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번, 전압 22.9kV Y 이하의 배전선로에서 수전하는 설비의 필요액기 전격 전압은 몇 킬로가 되는가? 배전선로에서는 우리가 18kV짜리를 사용합니다. 10번, 특고압 수전 설비의 결성기호와 명칭으로 잘못된 거는 서킷 브레이커 차단기 맞아요. 디스커넥팅 스위치 단록이 맞아요. 그 다음에 라이트닝 어레스터 필요액이 맞아요. 그런데 전력 퓨즈는 파워 퓨즈이기 때문에 PF로 그 기호를 표기하게 됩니다. 4번이 잘못된 겁니다. 11번, 변전소의 전력기기를 시험하기 위하여 회로를 분리하거나 또는 계통의 접속을 바꾸거나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단로기가 있습니다. 단로기. 단로기랑 저기 지금 우리가 차단기가 있게 되는데요. 차단기와 단로기의 가장 큰 차이점. 여기 있는 차단기들은 뭐냐면은 부하전류를 차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하에 전기가 통하고 있을 때 큰 전기를 끊을 수 있어요. 전기가 막 흐르고 있을 때. 근데 단로기는 그렇지 않아요. 부하전류를 차단할 수 없습니다. 12번에 바로 그런 얘기죠. 단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호장치가 있어 아크를 소멸한다? 단로기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거는 차단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13번. 고압전로에 지락사고가 생겼을 때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ZCT. 14번. 교류 차단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HSCB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직류 고속도 차단기를 부르는 말입니다. 직류 차단기를 부르는 말이에요. 답은 2번입니다. 15번, 차단기 문자기호 중에서 52는 무엇인가? 5가 오일이니까 유입 차단기를 말합니다. 답은 4번이죠. 16번, SF6 가스 차단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다 좋은 말만 들어가야 돼요. 근데 4번에 아크에 의해 SF6 가스가 분해되어 유독가스를 발생시킨다?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유독가스 없습니다. 답 4번이 잘못된 겁니다. 17번, 수변전 설비의 고압회로에 걸리는 전압을 표시하기 위해서 전압계를 시설할 때 고압회로와 전압계 사이에 시설하는 것을 무엇인가? 전압계 사이에 시설하는 거 계기용 변압기를 설치하겠죠. 답은 3번. 18번 낙뢰, 수목, 접촉, 일시적인 섬락 등 순간적인 사고가 개통해서 분리된 구간을 신속하게 투입함으로써 이용되는 계정기, 이 재폐로 계정기, 영어로는 리클로저라고 하게 됩니다. 리클로저. 19번 선택 지락 계정기의 용도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선택 지락 계정기. 선택 지락 계정. 근데 어떨 것 같아요? 이름이. 지락된 거를 선택하는 데 사용될 것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게 답이에요. 4번 다회선에서 여러 개의 선로에서 접지 고장 회선을 선택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20번 수변전 설비에서 전력 퓨즈의 용단 시 퓨즈가 끊어졌을 때 결삭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 부하 개폐기. 21번 교류 배전반에서 전류가 많이 흘러 전류기를 직접 주회로에 연결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거 계기용 변류기. 이 큰 전류를 작은 전류로 바꿔주는 거죠. CT. 22번 수변전 설비의 구성기기에 계기용 변압기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바꿔주는 게 바로 우리가 계기용 변압기가 하는 일이죠. 23번. 이종 절연물의 최고 허용 온도는 몇 도인가? 우리가 허용 온도를 정할 때 A, B, C 뭐 이렇게 막 알파벳으로 정하게 되는데 A종은 우리가 105도를 얘기하는 거고 E종은요. E종은 120도를 말하게 됩니다. B종은요. B종은 뭘까요? B가 숫자 뭐랑 똑같아요? 130. 1, 3 합치게 되면 B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B종은 130 이렇게도 우리가 외울 수 있습니다. 24번. 부하의 역률이 규정한 값 이하인 경우 역률 개선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무엇인가? 진상용 콘덴서. 25번. UPS는 무엇인가? UPS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컴퓨터 조금 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건데. 그쵸?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죠. 그쵸? Uninterruptible Power Supply를 우리가 UPS라고 합니다. 26번. 이닛 개폐기가 아닌 것은 4번의 UPS. 이건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라고 해요. 답은 4번이죠. 전기가 끊어졌을 때 전하를 축적했다가 이것을 다시 방전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조 배터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27번. 전력용 콘덴서를 회로로부터 개방하였을 때 전하가 잔류함으로써 일어나는 위험의 방지와 재투입할 때 콘덴서에 걸리는 과전압의 방지를 위해서 무엇을 설치하게 되는가? 콘덴서는 전하가 축적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 때 충전되는 전하 때문에 사람의 감전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디스차징 코일이라고 해서 DC, 방전 코일을 설치해서 축적된 전하를 우리가 방전시키게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28번. 화재 시 소방대가 조명기구나 파괴용 기구, 배연기 등 소화활동 및 인명구조 활동에 필요한 전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 비상용 콘센트입니다. 29번. 다음 중 용어와 약호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1번 유입차단기 50이에요. 2번에 공기차단기 이거 뭐예요? ABB입니다. 3번에 가스차단기는요. 가스차단기 GCB가 맞고요. 4번에 자기차단기는 MBB가 되죠. 30번. 차단기와 차단기의 소호 매질이 틀리게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공기 차단기는 압축 공기고 가스 차단기는 SF6 가스가 맞는데 3번에 자기 차단기는 진공이 아니라 전자력을 이용하게 됩니다. 네, 3번 여기까지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수변전 설비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마쳤고 지금 여기서 들어본 내용 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산업기사나 기사나 기능장 공부하실 때 모두 다 그대로 베이스로 가져가는 거니까 이번 공부가 아마 되게 먼 공부만은 아닐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